예, 저는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노동 현장에서는 라이더로 활동했었고요.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배달 노동조합을 결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으로는 지금 최저임금 위원으로 작년에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 그다음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 화물연대와 같은 이제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저는 일단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로 시작을 했고 2017년에 맥도날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고 건당 400원을 받는 형태여 가지고요. 매우 저임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2018년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폭염이 뭐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수그러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달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우연히 이제 맥도날드 앞에서 1인 시위를 좀 했었고요.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두 번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언론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기온이 계속해서 갱신을 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언론 취재는 더 많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예. 배달 일을 하면서 혹은 이제 공공운수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산업재해다 보니까 노동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무사히 이제 퇴근할 수 있는,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욕하면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으려면 노동 환경이 매우 좋아야 되고, 그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 일을 할 때의 정서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노동권이라는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권력은 뭐 주권자에게 있고,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사회를 이제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산업 현장 혹은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사업주의 경영 철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의 힘이 불균형이 워낙 안 맞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동자들한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통해서 이 균형을 잡아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계급의 원리, 힘의 원리가 있는 곳이 노동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현장에서 힘이 없다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혹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거라든지 근로기준법 자체의 기준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노동 현장의 주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질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곳이 노동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사회 현장에서도 주권자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더 나아갈 수도 있고 풍부해질 수 있잖아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주권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불균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노동에서 핵심적인 것은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추방된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부르고요. 3.3 노동자라고 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노동자들을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로 부르는데, 이 규모가 86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 첫 번째로 근기법상 근로자들의 소득이 너무 낮으니까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도 뛰시고요, 뭐 배달도 뛰시고 투잡, 쓰리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져야 할 책임, 뭐 산업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도구라든지 사회보험의 책임, 그리고 비용적인 절감을 위해서 근기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서 노동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거라고 한다면, 노동 현장은 언제나 이제 독재적인 질서 속에 있죠. 언제나 계엄 상태인 거고, 언제나 긴급 조치 상황에 있는 거죠. 사업주의 마음대로 뭐 해고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제약들을 이제 하나둘씩 쌓아놓긴 했지만, 그 절차를 뛰어넘는 힘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거나, 그 다음에 뭐 괴롭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고요. 사용주 옆에 법기술자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역사들이 또 노동운동의 역사고, 그래서 노동 산업 현장에서도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목하는 게 민주화 운동 이후에 터졌던 노동자 대투쟁이거든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요구사항이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에서 독재 정권보다 더 높은 수위의 어쨌든 인권 유린들이 벌어졌던 것이 노동 현장이었고, 거기에 분노해서 터져 나왔던 것이 초기 노동운동의 정신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노동자 대투쟁에 앞서서 기폭점이 된 사회적인 배경이 됐던 것이 역시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보고, 사회운동 속에서 노동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발전 속에서 사회가 변하는 이런 서로 상호작용적인 변동가 운동이 60이 아닐까, 노동운동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운동의 투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평화로운 민주주의 뭐 응원봉 투쟁, 촛불 시위는 지지하지만 화물연대의 새총, 그다음에 쇠파이프를 든 투쟁은 지지하지 않는 모순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투표권이 없는 시절에 이거를 투표권 쟁취 투쟁했으면 쇠파이프도 들고 새총도 쐈을 거거든요. 강주가 대표적인 무장 투쟁이 있었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투표권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로 얘기하면 되지 왜 물리적인 힘을 쓰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절차라는 게 없습니다. 투표를 해서 노동자가 이긴다고 해서 경영 철학이 바뀌거나 임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파업을 하면은 평화롭게 파업 절차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체 인력들을 투입하고, 네가 일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투입할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거리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물리적인 힘들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호 이해들이 먼저 좀 필요하다.
물리적인 이 힘이 왜 오고 가는가에 대한 상호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운동이 바뀔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퇴근하면 시민이거든요. 시민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시민이 또 출근하면 노동자이고요. 그럼 노동운동의 방향이 이제 공공적인 요구들을 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노조가 또 공공운수 노조인데, 가령 저희 노동조합에는 사회보험 노조들이 있습니다. 건보나 국민연금. 그러면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공공성 강화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 그것이 또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거리들을 늘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조세나 투자가 벌어지는 것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는 것이자 시민들의 연금, 공공성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지하철과 철도도 우리 노조인데, 지하철 노동자들과 철도 노동자들이 안전해야지 이들 노동자들이 시민들을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런 투쟁들을 특히 공공운수 노조 같은 곳에서 잘 만들 필요가 있고, 시민들 역시도 저들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7년의) 그 의미는 이긴 적이 있다라는 기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매우 긴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이었고 패배한 역사와 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긴 경험이 없는데 이걸 싸워가지고 바꾸자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87년 하면 이겨봤다 라는 것이 든든한 뒷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87년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승리하는 경험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뭐 이긴 경험,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상사를 물리쳐 봤어.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임금을 다 같이 싸워가지고 향상시킨 경험이 있어. 그 갑질하는 상사를 뭐 물리친다든지, 그 다음에 안전화가 미끄러졌는데 이거를 같이 싸워가지고 뭐 품질 좋은 안전을 뭐 쟁취해 본다던가, 청소노동자들이 좀 더 깨끗한 휴게실을 만든다던가, 산불 진화 대원들이 안전한 고구를 그리고 안전한 헬멧을 쟁취한다던가,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87년의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87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7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노동 현장의 불합리들을 바꿔내는 승리의 경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87년을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